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10회 연속 인상입니다. 국제유가도 1배럴에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금리와 유가가 오르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번 연속 인상한 겁니다. 수신금리만 보면 연 4%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7%로 낮췄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데도 이렇게 금리를 올린 건 올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게 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Financing conditions have tightened further and are increasingly dampening demand,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bringing inflation back to target. 유럽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배럴에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유가가 모두 올랐는데도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이 1% 넘게 오르는 등 유럽 주요 지수가 1% 안팎 상승했고 S&P 500 등 미국 3대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ECB가 정책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퍼졌고 미국에선 소비 판매가 늘었다는 소식이 주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주가 움직임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I don't view the economic data that came out the last day or so to be necessarily positive. It's a little bit surprising to me to see the market react that way. Although 경기가 좋다는 건 그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 수준을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농산물 가격부터 기름값,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을 만큼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협마트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선물용 사과 한 상자에 12만 원, 배는 8만 원이 넘습니다. 제수용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솔직히 손을 못 대요. 물건에서 손을 못 댄다니까요. 비싸니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추석에 주로 쓰이는 홍로사과의 10개들이 한 상자 소매 가격은 3만 원으로 두 해 전보다 8천여 원, 38%나 올랐습니다. 신고 품종 배는 10개들이에 2만 9천 원으로 2천여 원, 9% 상승했습니다. 기름값도 크게 뛰었습니다. 9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9원으로 두 달 새 180원, 11.5% 올랐고 경유는 1리터에 1,640원으로 같은 기간 261원, 18.9% 상승했습니다. 전북 각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도 지난달 1,000원씩 인상돼 교통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1,000원 올랐대. 그래가지고 택시를 못 타겠어요. 없는 사람이라. 지난달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는 3% 올라 넉 달 만에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보다 4.2%, 신선식품 지수는 4.3%, 생활 물가 지수는 3.6%나 각각 올랐습니다. 장마 등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요인으로 보이며 이런 물가 상승세는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인상할 거란 전망은 줄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8월 평균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는 그대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전달과 비교할 때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0.6% 올랐는데 절반 이상이 기름값 탓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3.7%로 두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만도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래도 괜찮다였습니다. That's a negative, but I don't think it's enough to change the prognosis for what the Fed's going to do for the remaining part of the year. 특히 유가 등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5달째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좋은데 물가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보다는 훨씬 높은 데다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학자금 상환 유예 종료 등은 물가와 경기를 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의 대표 지수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내년까지 원유 공급이 부족하고 재고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I do worry about the run-up in oil prices, and so I think that is the number one concern right now about the path for future inflation. 유가 상승은 다양한 품목의 물가를 자극합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줄어들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여름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한 국제 유가가 최근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유 생산을 줄이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이 감산을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다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악재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대선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함께 국제 유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분명히 넣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다 국제 유가 때문입니까? 네,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보면 어제 종가가 배럴당 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5일에 올해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한 뒤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안정되는 듯 보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 6월부터 다시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두 나라의 감산량을 더하면 하루에 130만 배럴에 달하는데 지난해 두 나라 하루 평균 생산량과 비교하면 6% 정도 감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 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게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기세대로면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나오는데 최근 유가 오름세가 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Week we're going to see another CPI that's going to be actually going the other direction. We're seeing the price of oil move higher, 20+%. That's a huge component in CPI. 이 물가 성적표가 예상보다 나쁘면 미 연준의 금리 셈법은 또 다시 복잡해질 텐데요. 유가가 지금처럼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거의 끝났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유가로 연준뿐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쉽게 긴축을 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은 오는 19일에서 20일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유가 상승세가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힘들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 원유 공급을 줄여도 소비가 늘 여력이 많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란 관측인데요. 거대한 소비 시장이죠. 중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올해 초에 오랜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활력을 줄 거란 기대가 높았었는데요. 지난 7월에는 국제에너지포럼 사무총장이 중국과 인도가 올 하반기에 하루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기대만 못하고 그만큼 원유 소비 여력도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등 서방이 사우디나 러시아가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추가 원유 공급처를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어려웠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을 풀어주는 등 양측은 해빙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쨌든 이 고유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 11월로 다가온 이 대선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겠죠. 네, 기름값이 오르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행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자신 덕분에 물가도 잡히고 일자리도 늘었다면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The Financial Times and the Wall Street Journal, I've heard me say it before, started calling my plan Bidenomics. It's about investing in America and investing in Americans. It's working. 이렇게 바이드노믹스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부각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볼 때 이번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사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결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유가가 그 고삐를 쥐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공화당에선 기름값이 오르는 게 바이든 정부 때문이라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